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집중해서 듣길 원하시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준비물은 얼굴이죠.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가고 하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고 싶게 생기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저처럼 30초만 봐도 부담스러운 외모를 소유하셨다면 오늘 이 발제를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교교육 전공 1학기 김종범입니다. 성적을 위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다른 과목들과 달리 종교 과목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마음과 귀를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 수업이 있는 미션스쿨을 나왔는데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 수업의 시작 시간부터 엎드려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수업의 도입부인 골든타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수업은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도입부는 전체 수업 시간의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학생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며 수업 전체에 대한 첫인상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첫 문장인데 이 첫 문장은 수업에 대한 좋은 인상과 함께 성공적인 수업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곧 수업의 성공을 위해 골든타임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골든타임은 구급대원이나 의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학용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말 그대로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초반의 응급처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경우 상황 발생 후 최소 5분에서 10분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환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 비행기가 불시착할 경우 골든타임은 90초 이내라고 하죠. 그 시간에 승객을 탈출시키지 못하면 승객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업에서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짧으면 1분, 길어야 5분입니다. 이 시간이 흥미로우면 학생들은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이 시간 안에 학생들을 집중시키지 못하면 이후 학생들은 더 이상 선생님의 수업에 흥미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1분에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머입니다. 유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하고 흥미롭고 신선하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을 위해서 아무 유머나 사용할 수는 없겠죠. 수업과 관련해서 유머를 구사할 때 이 염두에 두거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업 주제와 관련된 유머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유머를 구사하면 집중도가 높아지고 수업 사이사이에 유머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둘째, 자신을 낮추는 유머로 친밀감을 높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앞에 서 있는 교사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교사가 자신을 낮추는 유머, 즉 이 셀프 디스를 하면 학생이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훨씬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셋째, 학생들과 관계에 있는 이 실제 인물을 소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학생 주인 같은 분, 또 학생들이 모두 알만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유머도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여유 있게 유머를 구사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밋밋하다고 목소리까지 밋밋하면 곤란합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과 목소리로 편안하고 여유 있게 유머를 구사하면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흥미거리를 이용하여 이 교류의 물꼬를 트면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스펜서 레드는 이를 블랑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의 흥미거리를 찾았다면 이 교류의 자물쇠를 연 것과 같고 흥미로 만들어진 열쇠로 인해 선생님은 수업에 있어 자신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감정 원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스펜서 레드는 만약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목적이 아무리 정확하고 확실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들과의 공통적인 감정 원소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화제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외모, 키, 연예인과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키워드로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의 굳은 마음을
조금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만약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않는 이 주제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낚시에 쓰이는 미끼는 낚시를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물고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을 잡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감입니다. 교사가 자신 있게 말하면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이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된 교사라는 점을 이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언급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성공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그들의 자신감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봇 베일입니다. 봇 베일의 개성개발학교의 창립자인 봇 베일은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개성을 더욱 매력적이고 활기 있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다 라고 했는데, 이 봇 베일은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모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인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바라는 바를 확실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이 수업의 목표, 원하는 성취도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콘드라 힐튼의 사례입니다. 젊은 시절의 콘드라 힐튼은 돈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실제로 그가 지니고 있는 자신감과 똑같은 정도의 자신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어넣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힐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힐튼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믿고 필요한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헨리 포드와 록펠러입니다. 헨리 포드는 언제나 가능한 한 이 많은 현금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투자자나 채권자가 몰려올 때마다 그 돈다발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록펠러는 채권자가 찾아와서 넌지시 원금을 갚아달라고 하면 즉시 이 수표장을 꺼내들고 당당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현금입니까? 아니면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주식입니까? 그의 태도는 자신감으로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현금 대신 주식을 받아가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감 있는 교사의 말은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는 교사는 준비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업을 앞두고 계신 선생님이라면 토픽카를 하나씩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예로부터 설교자, 연설가, 정치가, 그리고 교사들은 평소에 다양한 예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필요할 때마다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자료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오르가논의 5권 토피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토피카 또는 토픽 이라고 부르는데, 토피카는 일반인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이 귀납법을 사례별로 모아서 그것들이 이 모순을 범하지 않고 쓰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토피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야기터, 말터 인데 도입으로 쓸 수 있는 자신만의 예화집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연설이나 교육에서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상투적 표현이 오히려 중요시되던 고대나 중세와 크게 다르죠. 따라서 토피카를 만들되 가능한 자신만의 독특한 토피카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토피카를 만들 땐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 가능성입니다. 모든 예는 수용 가능해야 합니다. 광고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화장품을 선전하고 날씬한 여성이 저칼로리 식품을, 또 멋진 남성이 양복을 선전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다음은 연관성입니다. 도입은 수업 주제와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통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둘 사이에 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마지막은 반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론의 여지가 적어야 합니다. 이 듣고 의구심이 생기거나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망한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부족하지만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잘 활용하셔서 준비된 강의를 잘 전달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